요즘 들어 말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30분을 찾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내과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최동현 박사입니다. 오늘 그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진료실 안에서만 환자분들께 조용히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왜 의사들이 연결고리를 잘 말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은 세 가지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첫째, 왜 자꾸 깜빡하는 게 콩팥과 관련이 있는지. 둘째,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무엇인지. 셋째,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요.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방영호 씨는 대전에서 40년 가까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60살 손님들 사이에서는 걸어다니는 계산기로 불릴 만큼 숫자에 밝고 기억력이 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찾는 부품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다니던 골목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리셨답니다. 30분 넘게 같은 자리를 빙빙 돌다가 결국 따님께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따님이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정작 진단받은 건 치매가 아니라 콩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따님은 너무 놀라서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우리 몸에 있어야 할 노폐물이 걸러지지 않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요독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쌓이면은 혈관을 타고 뇌까지 흘러갑니다. 원래는 뇌를 보호하는 단단한 장벽이 있는데 콩팥이 오래 약해져 있으면 이 장벽도 같이 느슨해져요. 그러면은 요독소가 뇌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마치 뇌 전체에 옅은 안개가 낀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걸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 안개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쓴 낡은 에어컨 필터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몇 년은 먼지를 잘 걸러내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필터 자체가 막혀서 오히려 더러운 바람을 그대로 내보내게 됩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60세가 넘으면은 콩팥 필터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는데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쟤는 통증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몇 년씩 쌓여도 본인은 그저 머리가 둔해졌다고만 느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본 자료를 보면은 7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단순 망증과 요독소로 인한인지 저하를 구분하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내십니다.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본인도 가족도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증상이 눈에 띄게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 댓글창에 지금 바로 안개라고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그 두 글자를 적는 짧은 순간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기억에 확실히 새겨줄 겁니다. 방영호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검사 결과를 받고 따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박사님,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을 그대로 두면 정말 치매와 똑같은 증상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방영호 씨 본인이 가장 놀라셨다고 해요. 평생 철물점에서 숫자와 부품을 다루며 살아온 분이 정작 자기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예. 지금도 가끔 진료실에 들르실 때면 그날 일을 떠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10명 중에 6명, 70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가운데 이 정도 비율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빈혈을 함께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빈혈이라고 하면은 흔히 그냥 어지러운 거, 철분 부족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콩팥이 원인이 된 빈혈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들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 에리트로포이틴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곳이기도 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분비량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골수에서 적혈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결국 온몸으로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 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영향받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0%를 뇌 혼자 썼습니다. 그런데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집중력 저하, 건망증, 멍한 느낌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불씨가 자꾸 약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 검사를 받으면은 그냥 철분제 처방받고 끝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원인이 콩팥에 있다면 철분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콩팥 기능을 같이 관리하지 않으면은 빈혈이 계속 반복되고 그 사이 뇌는 계속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콩팥으로 인한 빈혈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멍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피곤한 정도라서 본인 스스로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몇 년씩 쌓이면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오래 있으면 어둠에 적응해서 어두운 줄도 모르게 되는 것처럼요. 정현숙 씨는 순천에서 평생 한복 지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71살 이제 손끝이 야무지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느질을 하다가 자꾸 멈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하고 멍해지는 일이 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본인도 그냥 나이 들어서 손이 둔해지나 보다, 정신이 흐려지나 보다 하고 넘기셨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외출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시더니 결국 따님이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정상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제가 결과를 설명드리니 정현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까 박사님, 저는 그냥 늙어서 정신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충분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치료를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정현숙 씨 따님이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다시 바느질 하실 때 콧내를 부르세요. 예전엔 한복 짓다가 자꾸 손을 멈추고 멍해지셨는데 요즘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중해서 바느질을 하신다고요. 그 한마디에 저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요즘 자꾸 멍해지신다고 느끼셨다면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콩팥과 뇌를 같이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늦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한번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이 어우러지면은 그건 거의 확실히 치매가 시작된 거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가족들이 어르신 모시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나트륨과 칼륨, 즉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엔 거의 의식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트륨이 너무 낮아지거나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은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제 신경 신호가 흔들리면은 뇌 기능도 같이 흔들리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말이 어우러지거나 방금 한 말을 또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멍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전해질 문제로 생기는 혼란은 전해질 균형을 다시 맞춰주면은 뇌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짜 치매처럼 서서히 진행되며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마른 장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불씨가 흔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람만 잠잠해지면은 불씨는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전해질 문제는 정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말이 어눌해지면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급실이나 일반 병원에서도 가끔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울해지고 멍해진 어르신을 보면은 가족들은 물론이고 의료진조차 처음엔 치매나 뇌졸중을 먼저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혈액검사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해 보면은 사실은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였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불필요한 검사와 걱정만 늘어나고 정작 진짜 원인은 그대로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이 오시면은 가장 먼저 전해질과 콩팥 기능을 함께 확인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한 혈액검사 하나로 가족들의 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한승호 씨는 안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입니다. 65살 평소 더위를 많이 타셔서 여름이면 무을 정말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더운 날 갑자기 말씀이 어우러지고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셔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다들 이제 치매가 시작됐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셨다고 해요. 아드님은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응급실 앞을 지키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던 분이라 가족들 충격이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 저하로 나트륨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로 전해질 균형을 맞춰드리자 며칠 만에 한승우 씨는 평소처럼 또렷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그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희는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순간이었죠. 퇴원하시던 날 한승우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농사 지으면서 날씨만 챙겼지 제 몸 안의 균형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네요.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승우 씨는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확인하시면서 더운 날에도 적정량의 물을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해요. 오늘부로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었거나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는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지 않겠다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 제 부모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도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1년에 한 번은 꼭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크레아틴인과 사고체 과율,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콩팥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결과를 받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숫자 하나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도 함께 챙겨보세요. 콩팥과 혈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서 혈압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은 이제 콩팥에도 부담이 가고 콩팥이 약해지면은 혈압 조절도 더 어려워집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같은 시간에 측정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콩팥 상태에 맞게 적정량을 주치와 상의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무조건 많이 또는 무조건 적게가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양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평소 드시는 음식에서 나트륨, 즉 짠맛을 조금씩 줄여가세요. 국물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 아침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만 국물을 절반만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콩팥에 가는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 계시죠? 관절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드신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일부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하면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만 콩팥 기능,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담당 의사와 꼭 한번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료실 안에서만 하던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아래 구독 버튼을 지금 눌러주세요. 무료로 진료받는 거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책에서나 나올 법한 어려운 이야기 대신 정말 여러분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씨 기억하시죠? 대전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길을 잃고 응급실에 가셨던 그분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검사 결과를 받고 박영호 씨는 처음엔 정말 많이 위축되셨다고 해요. 이제 가게도 못하고 손님들 부품 이름도 못 외우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크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치매가 아니라 콩팥입니다. 콩팥을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박영호 씨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던 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날부터 박영호 씨는 석 달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짠 음식도 조금씩 줄이시고 따님이 챙겨주는 물 섭취량도 정확히 지키셨대요.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석 달쯤 되니까 손님이 부품 이름을 말하면 이제 예전처럼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6달이 지난 뒤 다시 배웠을 때 박영호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요즘 다시 걸어다니는 개상이 됐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옆에 있던 따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셨고요. 저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저희 아버지도요 또는 저도 그래요 라고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아신 분들입니다. 자꾸 깜빡하는 게 그냥 나이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또래 중에서도 오늘 이 사실을 아신 분과 모르신 분의 앞으로 10년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손주들 결혼식까지 두 다리로 걸어서 참석하는 삶,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곁을 지켜주는 삶. 그 삶은 콩팥 하나를 제대로 챙기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시작을 오늘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콩팥이 맑아지면 기억도 맑아집니다. 오늘 이 한 문장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소중한 가족의 기억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 짧은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최동현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